네, 김한준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다른 얘기보다도 금요일 날 나온 PC 숫자가 이렇게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얼마나 높은 건지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예. 네, 뭐 열흘 전쯤에 나온 뭐 소비자 물가 CPI에 이어서 예. 생산자 물가도 발표됐고 네. 또 지난 주말에는 이제 말씀하신 PC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개인 발표됐- 소비 지출인 네. 거죠. 예. 개인 소비 지출은 CPI와 달리 예.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합니다. 예. CPI는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예. 발표하고요. 그래서 조금 뭐 구성 항목이나 가중치가 조금 다른데요. 네. 지금 뭐 PC 자체보다는 뭐 PC는 사실 뭐 CPI가 나온 다음에 열흘 후에 나오기 때문에 네. 신선도는 떨어지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CPI, PPI가 다 높게 나온 상태에서 너마저 아, PC마저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마저 이렇게 활용 점정을 찍는 근데 CPI가 높으면 얘도 높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당연히 높은데 생각보다 더 높았으니까. 근데 이제 네. 그 주거비가 사실 CPI에서 특히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에서는 한 40%가 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금요일 날 나온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 네. 물가에서는 20%밖에 안 돼요, 가중치가. 지금 저걸 자세히 좀 봐주시겠어요, 네, 박사님? 네, 어떻게 네. 나온 겁니까? 그래서 이 가중치가 주거비 가중치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에서 근원 CPI.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왔다라는 게 이제 조금 저거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물가 네. 서비스 쪽에서 이제 에너지를 뺀 네. 이제 근원 서비스 물가를 연준이 주시하고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다른 건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른 건 다 떨어졌는데 안 떨어지는 게 근원 쪽에서 특히 서비스 네. 서비스 관련된 근원 물가가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거기 네. 때문에 주목하는데 그게 이제 또 올랐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시면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로는 PCE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3년 1월 5.4 그리고 전월비로는 0.6 그리고 에너지와 또 곡물을 음식료를 뺀 근원 PCE는 4.7 마찬가지로 전월비 0.6 정도 지금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에너지를 뺀 네. 근원 서비스 물가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0.6%가 올랐는데 0.6%는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네. 그러니까 근원 서비스 물가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예, 저건 먼스 투 먼스 하는 거죠. 네. 저번 달에 비해서. 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냐 지금 1월 달 네. 사람들이 얘기가 많습니다. 1월 달은 원래 가중치도 바뀌고 계절 조정을 했지만 좀 계절성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믿을 만한 수치가 아니다 라고 일도 이제 있죠.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뭐 지표가 나온 게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PC 물가가 나올 때는 이제 PC 자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PC라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이지 않습니까? 네, 네.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거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출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소득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네. 그게 0.6% 전월비 0.6% 증가했고요. 네. 그 다음에 개인 가처분 소득이 무려 2.0%가 전월비 증가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월비 2.0%라는 것은 사실 곱하기 12를 하면 연간 무려 20%가 넘는 그럼 돈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일단은 1월 달에 8.7%의 사회보장 체크 수표가 가격이 지불이 더 증가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물가 상승률을 이제 반영해서 주지 않습니까? 1월 달에 8.7%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게 탁 오른 거네. 네. 1월 달에 항상 1월 오르는 달에 거니까. 네, 1월 달에 조금 그런 그 계절적인 네, 요인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가 상승을 네. 반영해서 사회보장
어쨌든 소득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개인에게 주는 그 보장 수표의 가격이 8.7%나 인상됐다. 그러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2.0% 네. 전달 대비. 예. 네, 지금 뭐 2%라는 것은 뭐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네. 연율로 따지면 20%가 넘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뛴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러면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지출. 소비 지출도 뭐 이게 쭉 보시면은 9월부터 0.6, 0.7, 마이너스 0.2 분위기 좋았죠. 네.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0.1. 예. 그래서 소비가 잡혀가는구나. 소비 지출이 네. 사람들이 이제 저축도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하러 나오고 그러면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겠네. 물가도 잡히겠네. 지금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서비스 물가도 잡히겠네. 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방심한 건가요? 플러스 1.8. 그러게요.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좀 볼 때 임금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고용에서 임금이 느는 것도 계속 보는데 그것도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을 여기에서 또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확실하게 이제 그 임금이 지금 계속 안 잡히는 이유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크게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좀 이민자가 네. 줄고 있고, 그거는 이제 지지난 정부부터 계속된 일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도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네. 레스토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상품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품 소비는 조금 이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서비스 소비가 느는데 서비스 쪽에서의 임금 상승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손성원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빵을 만드는데 밀 가격은 5%밖에 안 된다. 네. 95%는 이건. 이것저것 뭐 네. 이건데, 근데 그 빵을 제가 더 좀 덧붙여서 해석하자면 그 빵을 서빙하는 네, 레스토랑에서 이제 빵을 서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훨씬 더 이게 그 근원 곡물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서비스 임금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가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소비 증가라는 게 여행 같은 거, 레스토랑 이런 게 다 잡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지난번 뭐 고용지표, 네. 1월달 고용지표에서도 확인됐지만 네. 가장 컸던 게 접객 레저잖아요. 예. 네, 접객 이게 그 레저가. 두 개네요. 네. 접객과 네. 레저. 예. 그게 아직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저축률이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네. 저축률도 약간 좀 지난달에 올라와서 발표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잉여 저축이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뭐 지금 졸트 구인 구직 배율에서 네. 볼 수 있듯이 실업자 한 명당 거의 2개의 일자리를 놓고 선택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레저, 그다음 여행, 뭐 여러 가지 레스토랑, 뭐 이런 접객, 이런 서비스 쪽에서의 어쨌든 구조적인 고용 시장의 불균형, 어쨌든 고용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임금이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개인 소득은 0.6% 증가하고 개인 소비 지출은 1.8% 증가했으니까 소득 증가율이 조금 그 소비 지출 증가율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지속되기가 어렵다. 결국 소비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돈 떨어져서 소비 좀 뭐 이렇게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아지면서 네. 지출 줄일 거다. 소비 지출 줄일 거다. 그리고 지금은 좀 미국도 작년에 조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이동이 제한돼 있고 사람들이 조금 주춤하다가 지금 뭐 출장도 많이 가고 뭐 이제 완전히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꺼번에 이런 서비스 수요가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좀 가세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당초 생각보다 훨씬 잘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분야가 임금과 서비스.
네. 예, 예. 지금 사실은 서비스. 그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네, 서비스 물가 중에서 서비스가 크게는 두 가지, 한 세 가지로 네. 이렇게 구성되는데 네. 첫 번째는 주거비고 예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에너지 관련 서비스, 네. 네. 뭐 유틸리티 가격이죠. 예. 그다음에 뭐 통신비라든지 예, 그다음에 예. 교통비라든지 다 이게 이제 그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네. 거고 그다음에 주거비와 에너지와 관련이 없는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임금과 관련된 이제 서비스 물가인데 이제 임금과 관련된 서비스 물가가 좀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주거비 서비스 물가도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진로우라든지 이러한 그 전문 업체들이 민간 업체들이 그 발표하고 있는 미국의 임대료 렌트 비용은 주거용 임대료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택 경기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집값에 후행하는 어쨌든 지표이기 때문에 렌트비는 지난달 CPI 발표에서도 0.5%가 전달 대비 물가가 올랐는데 네. 무려 절반 정도가 주거비가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거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시간 되면 지나면 다 떨어져. 이게 지금 그거는 낙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상품도 지금 살짝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상품도 뭐 조금 떨어질 것 같아. 마지막 남은 이제 퍼즐이 서비스 물가에서 이제 임금과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는 물가죠. 주거비, 에너지, 임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임금이 문제니까 네. 결국 이렇게 다 보면 개가 안 떨어지는 거네요. 네, 임금이. 슈퍼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예, 주거비랑 에너지 서비스 뺀 네. 약간 끈적끈적한 굉장히 잘 안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미국의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타이트함과 지금 역시 그 서비스에 대한 왕성한 수요. 네. 아직도 소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기 그러게요. 때문에 놀라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안 근데 떨어지고 지난 있는 한 달을 뭐 되돌려 보면 FMC가 지난 요 때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FMC 이후에 2년짜리 채권이 막 4.05까지 내려가고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부터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면 네. 난판 페이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비농업. 비농업 맞습니다. 18만 7천인가 나온다 그랬다가 그때부터 51만 튀었죠. 그거 나오고 CPI 바로 나쁘게 나오고 그다음에 PMI 지수 같은 거 좋게 네. 나오고 그리고 이제 PC까지 네. 시리즈로 네, 시리즈물이죠. 예, 시리즈물 아주 요번에 아주 다 똑같아요. 시리즈가 서프라이즈가 없어. 다 같은 그러니까 동네. 말씀하셨듯이 2년물이 지금 5% 가까이. 예, 이래 되니까 4.8 4.8 넘었습니다. 네, 4.0에서 뭐 4.8을 넘나들고 있고 와, 4.8 넘었을 겁니다. 75bp가 네,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리즈가 이번 주부터 또 시작하거든요. 네, 똑같은 시리즈가 이제 또 이제 시즌 2가 이제 네. 시즌 3인가 3월이니까 시작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봐야 될 이 시리즈를 볼 때 또 똑같은 게 똑같이 중요하나요? 그렇죠. 뭐 지금 마켓 입장,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1월달에 지금 나스닥이 20% 올랐고, 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10% 네.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그 가장 큰 주가의 견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리 그렇죠.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예. 금리 하락이 있었는데 이게 그 가장 중요한 주가 견인 요인에서 지금 조금 중대한 네. 변화가 생겼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 변화가 당분간은 좀 주식시장을 억압할 가능성.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작년 1월 초, 올해 1월 초, 네. 또 작년 말에 비해서는 지금 S&P 500 PR도 뭐 한 16배 정도에서 지금 18.5배까지 올랐고 우리나라 PR도 한 8배대에서 지금 12.5배, 6배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PR은 오르고 밸류에이션은 어쨌든 비싸지고 그다음에 금리는 오르고 네. 그러면 그 둘을 합치면 금리 대비 주식의 매력이 약해졌다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또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또 재상승하려면 금리가 좀 떨어져 주든지 아니면 기업이익이 조금 잘 나오든지 이제부터 금리 올라도 괜찮아. 그거는 이제 경기가 연착륙하기 때문에 노랜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이제는 초점을 둬야 돼.
이러면서 이제 기업이익이 계속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든지 이 두 개가 만약에 충족이 안 된다면 결국엔 주식시장은 제사를 깎아서 PER을 낮추는 방법은 이익이 증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가가 낮아지면 또 PER이 네. 낮아지거든요. 네. 제사를 깎아서 좀 주가가 조정을 해서 좀 PER을 다시 낮추는 그러니까 주가 조정의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P가 뭐 PER이 문제가 되는 PER이 높다 하더라도 네. 기업의 그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것 같은 전망치만 올라가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게 확실치가 않으니까 좀 네. 더 보고. 그 사실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1월부터 시작하면 우리 작년 얘기 다 잊어버리고 네. 헷갈리니까 1월 초부터 보면은 어쨌든 주식은 이렇게 올랐다가 다 반납하진 않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 반 정도 네, 했는데 이자율을 보면 네. 1월 우리 시작할 때 그냥 2년짜리로 쉽게 그냥 2년짜리로 보면 4.5였던 게 4.0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네. 4.8이니까 네. 이자율은 내려갔다가 더 올라갔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얘는 올라갔다 반만 내려오고 네. 내려갔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벨을 보니까 금리의 레벨과 주식의 레벨이 지금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네. 전에 이 정도 금리에서는 주가가 훨씬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 정도 금리에도 주가가 생각보다는 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뭐 주가 빠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쟤는 왜 저러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주가가 사실 오히려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말씀 쭉 다 해주셨듯이 예. 지금 주식시장이 어쨌든 1월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이유는 예. 상당히 좋은 게 많이 조합되었던 것 네. 같아요. 뭐 금리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그랬고 예. 다시 또 올랐지만 어쨌든 연초에는 이제 분위기 좋았죠. 네. 이제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잡히겠구나. 그런데 경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경기는 계속 상향 조정됐거든요. 연초 분위기만 해도. 네. 이거는 사실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계속 그 경기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바뀐 건 아니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를 조금 다시 짚어보면 사실 유럽 쪽에서 먼저 좋은 소식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날씨가 따뜻하고 에너지 위기를 잘 겪고 또 경제 성장률도 그래서 올해 크게 망가지지 않을 거다. 네. 그래서 세계은행도 1월 달에 뭐 유럽 경제를 네. 마이너스 뭐 0.5 뭐 이렇게 봤다가 제로 성장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작년 정도는 유지할 거다라고 이제 조금 상향 조정했고 네. 두 번째 경제에 대한 훈풍은 중국이었죠. 중국이 어쨌든 리오프닝이 되면 네. 리오프닝 자체만 해도 경제 활동이 재개만 돼도 저절로 그거는 경기 부양책이다. 말이 필요 없다. 거기다가 중국 정부가 3월 이후에는 조금 소비 진작과 SOC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 거다. 부양책. 라는 게 이제 그래서 중국 성장률도 4%대 초반 혹은 뭐 4%도 잘 못할 수 있어라는 우려에서 지금 5%까지 컨센서스가 확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로존, 중국,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원래부터 좋은데 더 좋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미국이 좋은 거는 뭐 경기 측면에서만 보면 뭐 물가와 금리 제외하고요. 그래도 뭐 중국의 대미 수출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신흥국 전반의 미국의 소비재 수출이 이제 좋아질 거라는 이제 예고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G3의 경기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게 세계은행이 사실 1월 달에 발표된 지표가 사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작년에 3%보다 더 낮췄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국이 어쨌든 이렇게 좋은 분위기라면 시장에서는 좀 추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좋아지는 추세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기업 이익도 그렇게 조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올해 정말 노랜딩인지 소프트 랜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업 이익이 어느 정도는 방어해 줄 거다. 거기다가 지금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각국의 혹은 개별 기업별로 보면
굉장히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상장 기업들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낙관론이 조금 더 낙관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예, 실적 발표 네, 당시에. 그러니까 경기가 나쁜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우등생이기 때문에 네네. 경제에서 우등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조금 안심을 했죠. 4분기 시즌을 실적 시즌을 거쳐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금리까지 떨어지니까 지금 주가가 레벨업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결국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금리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는 아직 경기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물론 좋은 겁니다만 또 굉장히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잖아요. 경기가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양날의 살아나는 건. 검이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정말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 이즈 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농담을 약간 패드를 조롱하는 이제 그런 이것이 인플레이션. 내가 요즘은요 말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천재들 같아요. 천재예요.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저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물가는 떨어집니다. 네, 발음이 조금 이게 근데 너무 빨랐다. 뭐 이게 조금 인지가 빠졌다. 그리고 너무 이제 성급했다. 예. 뭐 제니 델런 재무장관마저도 맞아요. 이게 뭐 디스인플레이션 너무 성급하다. 뭐 지난 주말에 그렇게 발언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연준이 조금 너무 일찍 축포라기보다는 너무 좀 좋은 멘트를 네. 많이 날린 게 아니냐. 근데 파월만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계속 그냥 뭐 계속 얘기했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사실 그 2월 1일 날 끝난 FOMC 의사록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50bp를 3월 22일 다음 네. 뭐 통화정책회의에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뭐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름은 빠져 있지만 a few 영어로 a few는 2명이면 a couple of인데 3명, a few는 3명에서 4명? 4명. 근데 지금 범인 범인 2명은 로레타 마스터, 2명은 클리브랜드하고 예, 2명은 자수했잖아요. 범인입니까? 제임스 블라우드하고 2명은 네. 자수했고 두 분은 이제 뭐 범인 다 이렇게 네. 발표됐는데 이 두 분 말고 또 두명 있다는 더 얘기야? 있나요? 뭐 한 최소 한 명, 뭐 많으면 12명 중에서 얘기하는 거죠? 토론은 아마 여러 명이 다 19명이 다 19명이 하기 다 때문에 하니까. 19명 중에 지금 4명.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예, 토론을 예, 하니까요. 예. 아마 이제 그래도 지난 한 달을 한번 돌아보면 연준 의원들은 나쁘게 얘기했어요. 드럼 맞습니다. 새로, 예, 네, 두들기듯이 계속 들렸는데 시장이 안 믿었을 뿐이지. 네. 안 믿다가 이젠 다 네. 믿고 있지만 결국은 네. 그래서 경기. 사실 뭐 돌고 돌아서 시장의 가장 큰 초점은 이번 주부터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이 일단 당장 3월 22일 날 25냐 50bp냐 이제 그 부분하고 지금 6.5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네, 최종 금리가 네. 6.5% 뭐 7%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3월은 25냐 50이냐 뭐 그것이 문제고 올리는 건 이제 확정됐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네. 그다음에 6월까지 하면 25bp씩 3번 올려도 5.5. 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5가 지금 CME 패드워치 시장에서도 네. 선물 시장에서도 이제 그 가장 컨센서스고 많이, 네. 일단 3월 22일 날 이제 FOMC가 열리면 점도표가 나오는데 지난 12월에는 이제 연말에 최종 금리의 중간값이 5.1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3월 달에는 아마 5.4 정도의 점도표의 중간값이 찍지 않을까. 5.4만 돼도 네. 다행일 것 같은데. 네, 5.4면 어쨌든 5.5까지는 인상을 하는 거니까 거의 지금 마켓 컨센서스고 6월까지 컨센서스죠. 네, 컨센서스죠. 네, 네. 근데 겁나는 거는 컨센서스보다 또 위로 나오면 네, 중간값은 그렇게 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점은 이제 위에 찍히겠지만. 찍히는 분들이 한 두세 분은 예. 위에 찍겠죠. 이게 중간값은 그냥 평균하는 게 아니고 찍은 사람들 순서대로 세 가지고 딱 잡는 거잖아요. 네, 줄을 메디안. 세워서 네. 미디안. 미디안. 네, 그러니까. 미디안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올라갈 수도 있겠네. 네, 네, 네. 근데 위에 이제 6.5 찍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있겠죠. 예. 네. 점 찍기. 그 네. 두 분의 또 말고
네. 그것도 다 찍는 거죠. 그 12명만 찍네요. 아, 그거는 12명만 12명만 찍습니다. 찍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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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봐야 할 지표도 있고 네. 정리를 좀 오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좀 보면서 앞으로는 대응을 해볼까요? 박사님. 아, 저는 네. 올해 전체적으로 주가가 조금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기에는 유동성이 아직도 왕성하고요. 지금 앞서 말씀 나눈 경기 지표도 괜찮고. 소소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기업 실적도 그렇게 망가지기보다는 조금 주춤한 정도에서 방어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 지표 내지는 유동성 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한없이 떨어지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지금 오늘 말씀 나눈 게 주가가 지금 대세 상승기로 바로 진입하는 네. 것은 너무 성급한 예측이다. 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천장에 항상 부딪힐 거다. 네. 이 천장이 뭐 S&P 500 기준으로는 4,100이 될 수도 있고, 코스피로는 뭐 한 2,500이 될 수도 있는데 500이죠 지금. 네. 그게 저항선인데 이런 저항선을 뭐 살짝 뚫을 수는 있지만 시원스럽게 뚫고 대세 상승 정말 안 사면 안 되는, 안 사면 나만 뒤처지는. 그러니까요. 그럴 이제 때가 이런 있죠. 장은 네.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전략은 또 지금 주목해야 될 지표는 조금 지표를 안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 더 헷갈립니다. 올해 전체적인 장세를 박스권이다 생각하면 네.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떨어지면 나는 트레이더니까 난살 거야.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출퇴근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씩만 주식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좋은 주식 사가지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아주 그냥 크게 등락하는 그런 건 그런 장이 아니니까. 아니라면. 네. 그래서 네. 올해는 매크로 지표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조금 알파 전략 네.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